안녕하세요. 쭈부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부터 20주까지 제게 있었던 7가지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정기라 불리는 임신 중기임에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변화를 느끼면 걱정도 많이 되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초반에는 유산 위험이 높은 만큼 불안한 마음이 크게 들고 다른 임산부의 경험담이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가장 신기한 변화였는데요. 저는 원래 사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사과랑 복숭아를 먹으면 입술이 붓고 입안과 입술 부근이 간지러워지는 증상인데요. 과일 알레르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없다가 생긴 알레르기여서 맛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 먹는 것이 속상했었는데요. 임신하고 남편이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길래 아주 조금만 먹어봤는데 알러지 반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다 먹어봤는데도 알러지 반응이 없어서 요새는 거의 매일 사과를 먹고 있고 많이 먹어도 알러지 반응이 안 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임신하면 면역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의 알러지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해요. 혹시 저처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몰랐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저는 임신 초기에 부정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냉변하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임신 4주에서 7주 사이에는 부정출혈과 갈색냉이 있었고 7주에서 9주 사이에는 출혈은 거의 사라졌고 갈색냉과 누런냉이 섞여서 나왔고 9주 이후에는 갈색냉이 거의 사라지고 콧물냉이라고 누런냉이 콧물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생리대 중형을 항상 하고 다녔어요. 12주 이후부터는 콧물 냉도 많이 사라지고 냉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날그날에 따라 냉양이 좀 있는 날은 있어서 항상 라이너를 하고 다녀요. 그래도 임신 초창기에 비하면 양이 많이 줄어서 불편함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안정기 접어드니 냉양도 줄어들고 걱정도 많이 줄었어요. 혹시라도 임신 초반 갈색냉이나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 관련 유튜브 영상이 제 채널에 따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겪었던 임신 기간 중에 이 증상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다행히 저처럼 좋아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복부의 자극이나 통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자 자칫하면 위험한 증상일 수 있는데요. 임신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해서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꼭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반 유산 같은 경우에는 복통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복통이 꼭 안 좋은 신호는 아니더라고요. 자궁이 커지면서 거의 모든 임산부가 겪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부의 증상들은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가진통일 수 있어 조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데요. 임신 중기에도 배 땡김이나 배 뭉침이 심한 날은 거의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자궁이 커지면서 나오는 증상과 가진통을 구분하는 방법은 통증의 지속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진통일 경우에는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잘 없고 확실히 이상이 있다고 산모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괜찮아지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 자세의 변화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진통이 아닌 배 통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최대한 자세를 편안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배가 슬슬 불러오는 중기에는 똑바로 누워있거나 오른쪽으로 누워있을 때도 배뭉침이 있어서 가급적 왼쪽으로 누워있거나 잠을 잘 때도 왼쪽으로 누워서 잤습니다. 제가 원래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스타일이라 아무리 왼쪽으로 누워서 자려고 해도 똑바로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똑바로 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과 배에 물풍선을 달아놓은 것처럼 몸이 엄청 무거웠어요. 확실히 배가 어느 정도 나온 중기 이후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배가 나오는 것 이외에 육안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는 겨드랑이 착색과 등, 가슴 부위의 두드러기였어요. 겨드랑이 착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기를 들어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 징그럽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착색된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도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출산 후에 때처럼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초반부터 등이 간지러워서 종종 긁곤 했었는데요. 등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간지러웠던 것이었더라고요.
두드러기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은데 작게 오돌토돌하게 많이 났어요. 기존에 쓰던 바디워시가 좀 평범한 바디워시라서 바디워시를 바꾸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바꿔서 쓴 바디워시는 러쉬의 바디워시와 닥터 브로너스 티트리 향의 바디워시로 바꿨는데요. 러쉬 바디워시는 가격대가 좀 비싸서 또 사기는 꺼려지더라고요. 반면 닥터 브로너스는 대용량에 2만원 정도라서 계속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바디워시 바꾸고 완전히 두드러기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가려운 건 덜해진 것 같아요. 보통 임신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평소와 유사하게 돌아왔다가 후기에 다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임신 기간 내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있어요. 특히 임신 전에 비해 확실히 많이 간다고 느껴지는 것이 임신 전에는 밤에 잠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었는데 임신 후에는 새벽에 한두 번씩은 꼭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알려져 있기로는 출산 이후에 새벽 수유를 위해 몸이 미리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도 잔뇨감이 남아있어서 또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변화를 느꼈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오히려 배변 활동이 활발하다가 중기로 갈수록 둔해지는 느낌이에요. 다행히 유산균과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열심히 먹어서 그런지 변비는 안 왔어요. 제 유튜브에 아침 식단 연산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서 아침을 드셔보시면 변비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불량은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이었고 중기에는 배가 나오면서 장기가 눌려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8주, 9주차 때 장염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크게 잘못 먹은 것도 없었는데도 걸리더라고요. 장염은 한 번 걸리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낫는데 정말 오래 걸리니 음식 주의해서 드세요. 임신 초기 입덧 증상은 소화불량이라기보다는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공복일 때 속이 울렁거릴 때는 가볍게 크래커나 입덧 사탕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를 봤었고 먹으니 좀 괜찮아져서 약간이라도 과식했다 싶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점점 배가 나오면서는 특히 저녁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녁에 소화가 안 되면 잘 때까지도 속이 더부룩해져서 잘 못 눕겠거나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저녁 식사 후에 3-40분씩 매일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먹는 양도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는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매번 조금씩 먹기는 힘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먹었다 싶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이 땡땡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걷고 나면 괜찮아졌어요. 소화 안 되시면 꼭 3-40분씩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강추입니다. 양치할 때 구역질이 나는 것은 입덧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역질 이상이었어요. 양치만 하려고 하면 이가 시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양치를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양치하면서 구역질하는 분은 많이 봤는데 저 같은 증상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대충 치약으로 헹구는 느낌으로 양치를 했었는데요. 입덧 치약을 선물 받고 써봤는데 이게 훨씬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 전에 양치하는 느낌만큼은 아니었고 구역질도 나고 이 시리는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양치를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임신 초부터 입덧 치약을 쭉 쓰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된 건지 좀 나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보단 많이 괜찮아졌어요. 양치할 때 구역질 덜 나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서 양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아직까지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실 입덧은 다 사라졌는데 양치 구역질은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저의 경우는 100% 입덧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임신 21주차에 접어든 제가 임신 초부터 20주차까지 겪었던 전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을 만한 증상들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임신을 하게 되면 자잘하게 불편한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증상을 겪으시고 계시거나 겪으셨던 임산부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혹시 남편분께서 시청하셨다면 아내분께서 티를 안 내도 자잘한 불편함을 혼자 묵묵히 견디고 계신 것이니 옆에서 꼭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